내가 떠나는 이유 11번째. 평상시에는 아빠 얼굴을 자주 못 보는데 이런 일 때문에 아빠 얼굴 자주 보게 되네. 사실 그렇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아빠와 딸이 서로 마주보며 대화를 한 적이 언제였던가.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아, 그래? 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가족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해 뛰어다니고 하겠는가. 근데 아빠, 이제 이곳에서 나오면 경비나 수의 같은 거 그런 일 했으면 좋겠어. 그래. 하지만 아빠도 생각해 둔 게 있어. 아빠 친구가 교사 일을 그만두고 여수에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예쁜 집을 지었는데 아빠 보고 같이 살자고 해. 요트도 있으니까 낚시도 하고 농사도 짓고. 나는 허락하지도 않은 친구가 같이 살자고 하였다며 딸에게 허풍을 떨었다. 아빠는 농사 지을 줄 모르잖아. 그게 다 배우면 되지. 아니야, 거긴 너무 멀어. 서울에서 같이 살자. 아직 결정되기 하나 없는데 걱정부터 한다. 우선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가게 되면 한식, 양식, 요리사 자격증 같은 거 하나 따려 하거든. 좋은 생각이야, 아빠. 필요한 책 얘기해. 그래, 고맙다. 시간이 다 되었다. 운전 조심해서 가. 그렇게 수영이를 보내고 오후실로 돌아오니 젊은 사람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계속 잠에 빠져 있었다. 누구세요? 다 알고 있으면서 임씨는 벽에 기대어 묻는다. 딸, 성격이 밝은가 봐요. 어떻게 알아? 이곳까지 다 들렸어요. 나는 이제 나가면 가족을 위해 살아야지. 이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마음가짐을 다시 다진다. 임씨가 또 입을 열었다. 구치소 가면 누가 괴롭혀도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서 고개 숙이세요. 하기사 형씨는 누가 건드릴 사람도 없을 거예요. 책이나 보고 글만 쓰고 있으니 뭐. 그래도 혹 누가 뭐라고 하면 너 잘났다 하고 대꾸하지 마세요. 혹시 모를 대처 방법에 대하여 임씨는 나를 세뇌시키고 있었다. 나는 임씨 말에서 옛날 작은 어머니 생각이 났다. 배우지 못한 작은 어머니는 나이 30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되어 사는 방법이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작은 어머니를 보고 그분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임씨는 어쩌면 신입방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작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세상을 살다가 서로 다른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있었지만 하루 종일 붙어서 있어서 그런지 금방 정이 들었다.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 뜻이 이런 것인가? 젊은 친구의 한숨 소리는 이 공간을 지나 유치장 전체를 넘쳐 흘렀다. 처음에는 가족들 면회가 자주 오지만 죄를 짓고 또 지게 되면 가족들 발길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사장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한번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도 또 죄를 짓게 되니까 언제나 조심하세요. 하면서 진심 어린 경고를 한다. 임씨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향, 전과자는 무조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며 어디서 구한 건지 모르지만 주머니 속에서 먼지가 잔뜩 묻은 사탕 한 개를 꺼내주면서 먼저 나가시면 면회 한번 오세요. 안 오셔도 되고요. 상황을 좀 보고 면회 갈 수 있으면 갈게. 그때 TV에서 타이어 옐로 리본 라운드 더 올드 옥 트리 팝송이 흘러나왔다. 잠시만요. 이 노래 잠시만 들어봅시다. 나는 내가 옛날 가끔 노래방에서 부르던 이 노래가 방송에 나오자 임씨의 말을 멈추게 하였다. 당신이 내가 곧 자유의 몸이 된다는 편지를 받았다면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만약 당신이 날 원한다면 고목나무, 오크나무 주위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죠. 당신은 아직 나를 원하나요? 만약 오크나무 주변에 달린 리본을 볼 수 없다면 나는 버스에서 우리의 추억에 대해 다 잊고 나 자신을 원망할 거예요. 버스기사님, 날 위해 한번 봐주세요.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 단순한 노란 리본 하나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버스 전체가 미쳤어요. 난 내가 보고 있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수백 개의 노란 리본들이 오크나무 주변에 있어요. I'm coming home. 나 집에 가요. 나는 나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멍청한 실수. 그 실수 하나로 나는 가족과 아내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하지만 가족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 인간은 꼭 위기에 닥쳤을 때 그 고마움을 느낀다. 왜 진작 이 고마움을 몰랐을까? 임씨는 오후 1시 30분 내가 받았던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간다면서 나갔다 올 동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당당하게 말하면서 나가기에 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대신하였다. 8. 나의 아버지 그리고 엄마의 인생. 이 작은 공간에서 자유가 사라진 나는 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다.
아버지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나는 이 나이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나처럼 사람들에게 속고 또 속아 집과 퇴직금을 다 날려버리고 그 아픔을 술과 한탄 그리고 한숨소리로 인생을 마감한 불쌍한 아버지. 나는 그런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아버지의 인생을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결국 나는 나 스스로를 죽이고 말았다. 몸이 약했던 아버지는 가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는 가진 것을 다 토해놓고 바닥에 드러누워 괴로워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나를 슬프게 한다. 아버지의 인생을 미워하였지만 결국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한다. 나도 이 나이에 아직도 잘 속아 넘어가는 버릇은 아마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았다. 내 아들은 나를 닮지 말아야 하는데. 나를 속일 놈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게 무엇이 남아있다는 것인가. 사회 경험이 전혀 없던 아버지가 퇴직금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 것은 구로공단 내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였다. 그 가게는 성실한 아버지의 부지런함과 공단 지역의 지리적 입지 때문에 작은 가게 치고는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개월 만에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의 입가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일기 시작했고 내 여자친구가 왔을 때는 농담을 할 정도로 여유를 찾으셨다. 무더운 여름 구로 상공단의 공장들은 더위를 식히려 콜라, 사이다 등 빙자루, 브라보콘 등 배달 주문이 밀려 들어왔다.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던 가게도 가게 집주인의 욕심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는 가게 주인이 자주 바뀐다며 우리가 오랫동안 이 가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주인이 직접 하겠다며 계약기간 1년이 되자마자 나가라는 것이었다. 당시 1980년도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 1년 동안 온 가족이 개고생하며 자리를 잡았는데 주인이 욕심을 내니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다. 나는 지금도 가끔 후회되는 게 그때 그 건물주인 대가리를 짱돌로 내려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는 빼앗긴 가게에 미련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복덕방 소개로 근처 중국집을 소개받고 중국집을 보러 가자 하여 아버지와 함께 중국집을 보러 갔는데 우리 우려와는 달리 그날 식당은 손님들로 바글바글 거렸다. 중국집 가게는 방이 3개 있었고 홀에는 테이블이 8개 정도 있었다. 나는 8개 테이블에 하루 8시간 돌아가면서 손님 계산을 해보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기도 전에 어머니는 계산도 없이 꽉 찬 손님만 보고 더 볼 것도 없다며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덜커덩 계약을 해버렸다. 아마 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 같은 불안 심리 때문인 것 같았다.